저는 그 선생님 좋은 음악을 들려주셔가지고 네. 계속 또 선생님한테도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 이렇게 북콘서트 연주를 하시는 걸 보면 평소에도 이제 책을 많이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저는 주로 뭘 좋아하느냐고 잘 안 물어보고요, 뭘 싫어하느냐고 물어보거든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종류의 책이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이렇게 뭐 독서량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싫어하는 책을 물어보실 줄은 꿈에도 몰랐네. 예상을 없는. 근데 좀 어려운 책들이 있죠. 저는 좀 암기가 필요한, 그러니까 앞쪽에서 읽다가 순서대로 읽다가 암기를 계속 해야 되는 책들이 있어요. 예를 네. 들면 뭐 역사적인 부분들, 네. 그 다음에 소설들도 계속 뭔가 앞에 내용이 연계되고 하면요, 나중에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일 일독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워서 언제부턴가 거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가벼워진 거죠, 독서에 대해서, 그 책에 대해서 대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깊이를 아직 잘 모를 이게 것 전문가로서 같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책이 그러니까 읽는 사람의 지적 수준이 안 돼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쓰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쓰면 그래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애를 쓴 책들은 어려운 내용을 다뤄도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쉽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절함이 없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친절한 책을 싫어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튼 뭐 좀 그런 책하고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책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그 문고에 가면은 가장 앞에 베스트셀러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곡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음악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대중과 트렌드에 부합하는 민감한. 책들, 예를 들면은 주식이 올랐을 때 나니까 주식 책들이 이만큼씩 있고 보면 자기 그거는 개발서라든지. 제 양심이 너무 싫어요. 그런 책들은. 그러니까 저거에 어떻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까.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지만은 또 잘 팔리더라고요, 그런 책들.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한 질문을 드리나 하면 좀 이상한 질문이죠. 보통은 뭐 무슨 책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것도 전문가의 습성인데요. 이게 누군가의 취향을 판단할 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주관이 상대적으로 뚜렷해요. 근데 뭘 좋아하느냐고 물어보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르시즘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건지 본인도 헷갈리거든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그러면 노란색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멋있어 보일까? 하얀색이 나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솔직하지가 못한 거예요. 근데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실해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선생님의 취향을 빨리 파악할 수 있고 빨리 파악하면 제가 뭐 나중에 뭐 책 선물을 드리거나 이랬을 때 더 그럼 너무 어울리는 책을 감사하죠. 선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뭐 그냥 선물 받는 대로 또 제가 구입한 대로 읽는 편이라서 아직 막 가리고 그러진 못해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아주 곤란한 질문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참겠습니다. 음악 뭐 싫어하세요? 대답 못 하실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특별한 손님을 모셔볼까 합니다. 지금 이 책 읽는 아틀리에라는 책이 나오는 데 있어서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한 청년이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청년이 있는데요. 이 정말 많은 영감을 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청년 한번 불러볼까요? 이 자리에. 자, 천지수 화가님의 아들입니다. 이 자리에 같이 잠깐 불러서 같이 잠깐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학생 이쪽 나와볼래? 천지수 작가님의 아들, 이거 지금 초등학교 3학년. 3학년. 공부는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공부 잘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언제나 잘 웃고 예의 바른 그런. 내가 청년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때? 마음에 들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은 것 미안해. 솔직하네. 자, 오늘 엄마 이렇게 북콘서트 하고 또 이 민경인 선생님께서 연주하고 오늘 어떻게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어? 어떤 점이 특히 재밌었어요? 저기 피아노 치시는 분이 음. 피아노 치시는 거 재밌게 봤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엄마 그림하고 잘 어울려? 네.
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자, 그럼 학선아, 그럼 이제 그 엄마가 그림 그릴 때 학선이 아주 어릴 때부터지,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도 전부터 엄마가 계속 그림을 그려왔고 아마 집에서 그림을 그리셨으니까 학선이하고 안 놀아주고 빨리 신문 마감하느라고 그림 그릴 때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엄마가 그림 그리고 있을 때 학선이는 도와줬어요? 아니면 해방났어요? 때도 쓰고 그랬어요? 도와줬어요. 아, 도와줬어요? 잘했어요. 도와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많은 작품들을 봤잖아. 엄마 작품 중에서 제일 학선이 마음에 드는 작품이 어떤 작품이에요? 이 책에 실려 있는 작품들 중에서 혹시 갖고 나온 것 중에 그림이 있어요? 여기 이거 아, 이 그림 그래서 일부러 뽑아놨구나. 아, 여기도 무지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서로 맞춘 거 아니잖아. 네. 민경인 아저씨가 첫 번째 들려주신 곡이 오버 더 레인보우, 무지개 넘어라는 곡인데 학선이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림도 지금 그림 안에 무지개가 탁 그려져 있는 그림이네. 뭔가 뜻이 통하는데, 희한하지. 왜 마음에 들어 저 그림이? 저기 뒤에 무지개랑 과자 아이가 사탕을 들고 있는 게 참 재밌어서요. 참 재밌었어. 그 아이가 학선이 같기도 해? 아니요. 학선이 같진 않아? 가끔 이렇게 그림 보면 아이가 나올 때가 많은데 내가 엄마한테 살짝 물어보면 그 그림 속에 나오는 아이의 상당한 숫자가 학선이가 모델이더라고. 그거 알고 있었어? 네. 그림 속에 자기 모습이 이렇게 나오면 기분이 어때? 잘생긴 애들은 없더라고. 학선이처럼 못생겼더라고. 못생긴 거 보면 학선이가 확실한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해?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지 지금 아저씨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웠어? 엄마가 그림 그리는 화가라서 좋아요? 네. 엄마가 화가 그림 안 그렸으면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생각 안 해봤어요? 네. 학선이는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학선이도 화가가 되고 싶어요? 아니요. 아, 화가는 안 되고 싶어? 네. 엄마가 그림 그리는 건 좋은데 학선이는 하기가 싫어요? 네. 학선이는 뭐 하고 싶은데요? 생각 안 해봤어요? 아저씨처럼 되는 거는 어때요? 싫어요. 그러면 같은 무지개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민경인 아저씨처럼 되는 건 어때요? 싫어요. 과학가도 싫어? 음악가도 싫어? 네. 평론가도 싫고? 네. 화가도 싫고? 네. 그럼 뭐가 좋을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 아, 엄마 닮아서 되게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거짓말도 못하고. 야, 예술가 아들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렇게 나오면 되게 농담도 한다 그러는데 말 이렇게 농담 제대로 잘 안 하면 춤추라 그럴 거야?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래요. 엄마 그림 중에서 이렇게 어두운 그림도 있고 네. 이렇게 밝은 그림도 있고 그런데 어두운 그림 쪽이 좋아요? 밝은 그림 쪽이 좋아요? 밝은 그림 쪽이 밝은 좋아요. 그림 쪽이 좋아요? 네. 학선이는 밝은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네. 앞으로 엄마가 되게 유명한 화가가 되면 학선이하고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아, 엄마가 더 유명해질 수 있으면 네. 그럼 학선이는 엄마가 유명한 화가가 되는데 뭘 도와줄래요? 어떻게 도와줄래요? 나중에 가서 생각할래요. 나중에 가서 생각할래요? 사실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얘기 들었는데 학선이가 엄마가 화가로서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어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서. 고마워요. 네. 그래요. 그러면 좀 엄마하고 더 얘기 나누고 네. 저기서 조금 기다려요. 여기도 도서관이니까 가가지고 또 책도 봐도 되고요. 네. 나와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인물이 참 좋아요. 누구 닮은 거죠? 저 닮은 거 같지 않나요? 자, 이제 그림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보고 싶은데요.
전지수화가 본인 입장에서 뭐 다 모든 그림들이 다 마음에 들겠지만 그 중에서 더 특별히 마음에 드는 그림 혹시 있다면? 그게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게요. 다 좋기도 하고 또 어쩔 땐 또 다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항상 좀 부족함을 이제 느끼는데 인상적인 거 계속 기억에 남는 이제 그런 작품을 말씀하신 건데 제가 이 질문의 바다라는 그림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이게 어떤 책 읽고 하신 아 거였죠? 이게요 그 김현숙 교수님의 박경리의 말이라는 예 네. 책을 읽고 제가 그린 이제 영감으로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이제 책 소개를 잠깐 하자면 그 토지를 쓰신 박경리 선생님의 그 토지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어떤 그런 삶과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한 그 다룬 그런 책이에요. 그런 인문 에세이인데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워낙 이제 방대한 또 소설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의 마음을 이제 끌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명희와 양현이라는 이제 명희는 이제 중년 여성이고 양현은 굉장히 젊은 처자인데 그 둘이 나오는 그 장면에서 이제 제가 딱 영감을 얻게 되었죠. 이제 명희가 이제 제가 명희가 독백한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 이거 박경리 선생님 예. 작품의 박경리 일부분인 선생님 거죠? 작품에 있는 거를 이제 거기 그 박경리 말이란 책에서 이제 다룬 거죠. 살았다는 것, 세상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게는 살았다는 흔적이 없다. 그냥 그날이 있었을 뿐. 잘 견디어내는 것은 오로지 권태뿐이야.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젊은 양현이라는 처자가 굉장히 사랑에 가슴 아파하는 어떤 그런 장면을 보고 이 중년의 여인 이 명희가 그 투명한 그런 감정을 보고 굉장히 그 감탄하고 어떤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그 탄식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오로지 나를 지탱하고 이제 나에게 남아 있는 거는 권태뿐이야. 살았다는 흔적이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저한테 한마디로 찔리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그런 어떤 투명한 감정, 어떤 그 그리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움을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립다 그럼 뭔가 되게 속절없고 뭔가 수동적이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그 꿈틀대는 어떤 욕망 같은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어떤 그 진실된 그런 흔적 중에 그리움만큼 강한 게 또 없다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희의 말을 통해서 제가 어떤 그 그리움에 대한 어떤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감정을 한번 또 느끼게 되고 그거를 또 느끼게끔 또 그런 글을 쓴 박경희 선생님이 이제 하신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인생에 대한 물음, 진실에 대한 물음은 가도 가도 끝이 없어서 저도 모르게 그 물음에 매달리는데 모른다라는 말만이 확실한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박경리 선생님이 어떤 그런 말씀이 저는 되게 거대한 또 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참 궁금한 게 많지만 그거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탁 놔주잖아요. 질문은 끝이 없는 거고 답은 모른다라는 게 정답이다라고 하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 편안해지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마치 이렇게 창을 통해서 그 바깥에 이제 바다가 보이는데 그 바다를 향해 내가 뭐든지 질문할 수 있고 어떤 대답이 와도 나는 이제 기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생에 대한 그 삶에 대한 그런 이제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책이었고 또 그런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된 거죠. 사실 이 예.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생각이 나는데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놀랐던 부분이 뭐냐 하면 많은 글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한 권의 책으로 한다라면 그러면
나중에 여쭤보죠. 어디서 영감을 받으셨냐라고 여쭤보면 어쨌든 이 긴 책에서 어느 한 부분, 한 문장,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 문장을 통해서 이 책의 핵심에 이렇게 도달을 하는데 그게 늘 보면 가장 그 책에 누가 보더라도 저가 봐도 그 핵심에 가장 핵심 그 뭐랄까 핵심 한 가운데로 그냥 바로 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을 끄집어내서 그림을 이렇게 이제 영감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아까 이제 음악 연주하실 때 작곡을 직접 하시지 않습니까? 작곡하실 때도 보면 막 음악이 되게 길고 막 교향곡 같은 거는 막 4악장으로 돼 있고 막 심지어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원래 멜로디 뭐 제1주제 기껏해야 제2주제 이런 정도로 해서 그것이 계속 그 멜로디들이 변주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작곡이라든지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게 없으면 통일성이 없어서 이 곡이 막 뭐 처음에는 발랄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한 지점으로 모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예술가들이 기가 막히게 잡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많은 글들이 집중하고 있는 한 점, 그거를 그냥 선생님 읽어보고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히게 그 핵심만 딱 뽑아내시고,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느꼈지만 두 곡을 연주해 주셨지만 이 책을 읽고 그러면 또 느낀 영감을 가지고 연주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또 그 안에서 또 가장 핵심에 그냥 곧바로 들어가서 한 방에 그걸 끄집어내시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야, 정말 이렇게 놀랍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 저가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요? 저는 이걸 이걸 해석이라기보다는 느낌인데 너무 맞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상대적인 게 좀 있긴 있죠. 그러니까 그 교감이 전혀 안 되는 상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모티프를 잡아내는 거는 아마 문학이 더 아마 클 수도 있지만 더 우리는 공통적인 건데 사실은 그 포인트를 잡아내는 거는 이제 조금 음악과 미술과 문학이 좀 다른 부분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큰 방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안에서 뭐 평론가님 말씀대로 한 부분을 발췌를 하거나 근데 어느 부분을 잡아도 본질로 이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다작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나는 이 책에서는 이 하나로 좋게 이제 이렇게 끝날 수도 있죠. 뭐 흔히 뭐 우리 그냥 어렵게 말을 안 해도 뭐 시청하시는 분들 뭐 흔히 말하면 대중가요의 팝이나 노래 가사 중에서도 본인이 제일 아마 박히는 가사가 꼭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노래를 좋아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뭐 그런 비슷한 서로의 뭐 성향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하여튼 저는 그래서 예술가들 진짜 존경합니다. 그리고 늘 하는 일이지만 늘 놀랍기는 해요, 정말. 그러니까 본인들은 오히려 어떤 면에선 그렇게 정리를 안 하고 계셔서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옆에서 비평가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이렇게 소름 끼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께서 연주하신 음악이라든지 선곡하신 음악들이 더 우리한테 왜냐하면 본질에 다 있기 때문에 네. 더 감동하게 되는 것 같고 맞아요. 네, 선생님이 책을 하는 걸 읽고 그 책에서부터 받은 영감을 갖고 그림을 그려도 그게 다 그 책들의 본질에 가고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예, 기획한 저 입장에서도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진심이 닿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한테 영감을 줬다라는 건 이건 거짓이 아니거든요. 음, 그 하나 받은 영감을 가지고 저는 그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거짓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 진실됨을 보셨기 때문에 아마 그 진심과 진심은 또 통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보셨을 것 저로서도 같아요. 너무 소중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저한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사실 이 책을 만드는 그 과정들이.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책 표지에 쓰인 작품이네요.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연주해 주신 오버 더 레인보우가 저는 좀 이 그림 보시고 그쵸, 혹시 느낌이 비슷하죠. 그린 것 같다라는 생각 들었는데, 예. 이 그림은 그 섬에 있는 서점이라는 책을 읽고 그 영감으로 이제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은 내 마음의 디저트 섬이에요. 음,
이제 이 내 책의 마음의 디저트. 예, 내 마음의 디저트 디저트예요. 섬. 이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앨리스 섬이라는 이제 상상의 섬이죠. 그 섬에 이제 근데 되게 동화적이진 않아요. 되게 현실적으로 나와요. 뭐 미국 뭐 매사추세츠에서 페리오를 타고 몇 시간 가면 뭐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남자 주인공이 이제 서점을 운영하는데 사고로 아내를 잃고 이제 또 서점 운영도 시원찮고 굉장히 우울하게 보내고 있다가 어떤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되면서 인생이 이제 변화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새로운 또 사랑도 찾게 되고. 현실적인 분위기인데 얘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좀 되게 동화적이고 예, 굉장히 동화적이고. 슬프면서도 좀 뭐랄까 또 행복해지는. 네, 예. 굉장히 따뜻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영감을 준 이제 문장은 그거였어요. 그 작가가 한 말이었거든요. 작가가 인간은 홀로 된 섬이 아니다. 아니 적어도 인간은 홀로 된 섬으로 있는 게 최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앨리스 섬은 이제 상처받고 홀로 방치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섬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을 발견하는 이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외로운 사람 누구라도 이 섬에 가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사랑을 발견하는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번 앨리스 섬을 한번 그려봐야지라고 이제 해서 이제 그리게 된 건데 이제 전체 저 그림은 정말 볼 때마다 행복해지기는 해요. 책이 많아서 그런가요 혹시? 여기 보면은 모든 게 다 책으로 지어져 있죠. 집도 그렇고 뭐 터널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기 보면은 이제 여기 네. 책에서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고요. 책의 열매가 열리고 갈매기가 아니라 이렇게 책이 이제 새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곳이에요. 그리고 앨리스 섬이라서 제가 토끼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토끼가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미술 평론가는 아니지만 천지수 화가님 그림을 보면 이제 딱 금방 알겠어요. 이제는 이게 천지수 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굉장히 생명력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색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바다를 그려도 바다가 이렇게 꿈틀거리는 동물 같고, 그러니까 뭐 어떤 그냥 바위를 그려도 동물 같고, 뭔가 이렇게 막 꿈틀꿈틀 다들 꿈틀꿈틀해요.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다 꿈틀거리고. 그래서 저런 게 아프리카에서 얻은 어떤 영감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또 인과가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생명력을 늘 가슴에 안고 사는 아티스트라서 아프리카 행 같은 것을 그렇게 쉽게 결심한 거 아닌가 또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아무튼 뭔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 밀림을 보면 무서울 정도로 생명들이 막 이렇게 득실득실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득실득실한 느낌이 있어요. 징그럽고 싫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막 가득 차고 막 온갖 생명들이 막 그냥 미어져 나오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런 느낌들은 제가 볼 때 의도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작가님 작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네. 그런 느낌들을 같이 받게 되거든요. 이 느낌은 잘못된 건 아니죠. 아유 아니죠. 근데 선생님이 원래 그렇게 이렇게 역동적인 이런 분 아니신가요? 뭐 그렇기는 하죠. 예. 그렇게 해서 또 제 눈에는 그게 더 잘 띄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한테만 그게 보이는 게 아닐까. 예, 저도 뭐 이렇게 정적인 거보다는 좀 이렇게 역동적인 거 이런 걸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다니고 뭐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 어떤 코드를 보신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림 네. 하나만 더 하나만 볼까요? 더 볼까?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푸코 그림을 푸코를 볼까요? 할까요? 네. 웬 강아지 한 마리가 있죠. 이제 이 강아지,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그림은 제 겁니다. 저희 집에 들어가면 현관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려 있고요. 이 그림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은 제가 들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 2002년도에 태어나가지고 저 강아지가요. 17년을 같이 살고 2019년도에 이제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근데 자식처럼 딱 키웠죠. 자식의 역할을 했던 친구인데 어떤 인연이 있나 하면
저희가 푸코가 살아있을 때 너무 예뻐하는 거를 알고 천지수 화가님께서 서프라이즈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마침 동물에 관한 책을 읽고 신문 칼럼을 쓰는 날이었는데 신문 칼럼을 쓰시면은 그 그림과 글을 저한테 보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편집을 해서 신문사 쪽으로 제가 이제 매번 넘겼는데 어느 그 이제 푸코가 너무 이제 나중에 아파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 수의사한테 판정을 받고 그 일요일 날 오후에 안락사를 이제 해서 보내주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근데 그 사실은 천지수 화가님은 전혀 몰랐던 거죠. 근데 서프라이즈를 하겠다고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셔서 저 그림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 저희 집에 오셔서 그 강아지 또 얼굴 보고 사진을 봤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너무 사실 슬픈 날이었잖아요. 몇 시간 후면 이제 강아지를 보내야 되는데 근데 아침에 이제 메일을 탁 열었는데 그림이 탁 뜨는데 저 그림이 저한테 메일로 탁 갖고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에 확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순간 막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연락을 해서 그림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랬더니 깜짝 놀라셨죠. 왜냐면 서프라이즈였고 푸코가 건강한 줄 알고 이제 그려서 보내신 거라서 제 선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말은 못하고 몇 시간 후면 얘를 보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못했는데 그날 어쨌든 저 그림을 받았는데 저 바탕이 노란색이잖아요. 마치 정말 천국에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 이제 저희 강아지 이름이 푸코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강아지 푸코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내고 난 이후에 그 슬픔을 견디는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됐었던 그림이고요. 그래서 저 그림은 아예 처음부터 저한테 선물하시는 용도로 그려서 보내주셨던 건데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제가 떠나는 날 시간을 딱 맞춰서 보내주셔서 가장 큰 위로를 주시고 지금 이제 떠난 지 2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지금 저 그림을 통해서 위로를 받거든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저 그림이 딱 정면에 보이기 때문에 늘 저 그림과 함께 위로를 받으면서 집에 들어가죠. 함께 저희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참 너무 재밌는 게 마침 또 동물에 관한 책을 네. 제가 또 읽었잖아요. 동물 안의 인간이라는 책이었는데 정말 푸코는 형상만 강아지지 인간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제가 이걸 그렸을 때는 이제 눈에 좀 주목을 했는데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진 찍어줬을 때의 그 표정을 보는 그 눈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사랑스럽게 강아지를 찍으셨으니까 이 아이도 사랑스럽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어쨌든 위안이 되신다고 하니까 저도 그러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재밌는 것이 확실히 예술이라는 게 어떤 면이 있나 하면 그러니까 사진을 많이 찍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진들이 주는 위로보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사랑했던 강아지의 사진이구나라고 하는데 저 그림을 볼 때마다 그냥 푸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예술이라는 게 또 이런 면에서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늘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려주셔가지고 저 그림은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그림이죠. 근데 반응도 너무 좋았어요. 엽서를 네, 만들었는데 제일 많이 팔리기도 하고 그랬었죠. 굿즈 만들었는데. 네, 맞아요.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막 지금 어수선한 게 이제 마지막 곡을 이제 듣고 네. 오늘도 이 자리를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천지수 화가의 그림 다 구입할 수도 있죠.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림들. 네, 뭐 네.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책을 보시고 이 그림 너무 마음에 든다 하시면 작가에게 연락을 하시면 제 그림을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한 투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별난 독서 문화체험장이 진행하는 오늘 유별난 북 콘서트 화제의 신작 책 읽는 아뜰레 천지수 화가하고 함께 했는데요. 유익하고도 저는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네, 귀한 만남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먼 곳, 이 파주 금곡까지 수원에서부터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 화폭을 넘어서 문자의 세계로까지 이 지평을 넓힌 그런 화가 또 우리 천지수 작가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민경인 선생님의 연주 들으면서 이 자리 마칠까 합니다. 비틀즈의 블랙버드 네 준비하셨습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위대한 화가는 붓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지금 그냥 건반이잖아 이 키보드. 야, 그 그랜드 피아노에서 듣는 연주보다 훨씬 더 감동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연주하실 때마다 막 소름이 끼쳐요. 예, 어떻게 지금 이 악기를 가지고서는 이런 어떤 느낌을 전달해 주시는지 너무 감동 있는 시간이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성신이었고요. 민경인 피아니스트 선생님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책 읽는 아틀리에의 천지수 화가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